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 긴급 시장 진단해서 그 아파트 시장하고 주식시장, 그 원달러 시장 관련돼서 그 저희 소견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참고로 그 종로학당에서는 원래 그 제가 인문 역사, 뭐 시사, 뭐 외국어 이런 거, 왜 그 금융, 부동산도 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근데 다른 거에 밀리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렸는데 요즘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. 그 아파트 시장은 뭐 대세 하락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직도 그 불안하면은 좀 내재되어 있어요. 그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렇게 뭐 급매도 나오고 또 초급매도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게 금리 인상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요즘에 또 무역 적자가 또 4개월 또 진행 이어진다 그러죠. 예. 그래서 좀 뒤숭숭하다. 예. 그렇지만은 아파트 시장은 언제든지 그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. 그 상승으로의 불안 요소. 예. 지금은 그 억눌려 있는 거다. 특히 이제 그 규제인데 그 규제 중에서도 이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종부세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. 이게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완화됐지만 그 문제는 다주택자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전 정권처럼 그 뭐 요 최근에 완화 좀 됐는데 그걸 부자 감세를 보지 말고요.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반자 관계다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주택 임대업자들이 그 전세 물량을 공급을 하잖아요. 전세가 완전히 기여하는 거고 또 아파트 공급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또 짓는 거 아니에요. 건축업자들이 지어도 영향이 안 되는 그 무주택자들은 그게 어렵거든요.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는 그 대기 기간으로서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기간 동안에 또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 임대업자들이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파트 시장을 볼 때 너무 그 편가르기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반자 관계다.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줘야지 이걸 뭐 종부세니 뭐 양도세니 이런 뭐 이렇게 규제 쪽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저는 더 완화돼야 된다고 봐요.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지금 완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.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그 상승 전환 단기간 상승 전환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. 예? 예. 왜냐하면 그 문제가 풀려야 된다. 이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뭐 그 종부세 이런 거 저기 겁내냐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고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. 종부세 부담이 많이 미치고 있다. 물론 이제 월세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죠. 어차피 그 전가 되게 돼 있거든요. 그거는. 예.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아파트 시장은 그 단기간에 상승 전환은 좀 어렵다. 그리고 정부의 조치도 그 이 아파트 시장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간복이라 할까? 일단 일주택자라든가 뭐 좀 많이 완화는 시켜줬는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.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. 뭐그 취득세, 뭐 양도세, 또 재건축 초과 뭐 그거 있죠. 그런 거 뭐 용적률 규제라든가.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그럼 무주택자의 매수 시기는 언젠가 이걸 말씀드릴게요. 무주택자는 그 저는 시기가 없다고 봐요. 오늘이라도 만약 금매보다 더한 초금매 나오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저는 아파트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절대 수치는 아니고요. 제가 그때가 1990년대 초로 보이죠?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
약 한 20% 최고가에서 20%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그 매수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? 물론 한 가지 사례라 이거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당시 볼 때 그 최고가에서 보니까 20% 정도 약 떨어지면 그 이하로는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살 경우에 그 아파트를 산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물론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 초급매인 경우, 초급매, 즉 제가 보는 초급매는 약 20에서 25%. 그래서 약 한 20%에서 25% 그 최고치에서 좀 떨어지면은 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뭐 25%, 30% 그렇지만은 제가 그 경험한 과거의 전례를 보면 약 20, 최고가에서 20%, 25% 정도면 뭐 좀 매수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.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바닥에서 사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도 그런 거 있죠. 주식시장에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. 그 바닥 시세는 알기가 어렵고 또 바닥까지 가면 사람들이 또 공포에 질려서 또 선뜻 그 매수나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. 오히려 그 올해나 내년에 초급매가 나올 때는 그 언제라도 무주택자는 그 매수하는 게 좋다. 오늘 당장이라도 초급매로서 20%, 25% 하락한 경우에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. 물론 괜히 판단하는데 제 경험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아파트 떨어져도 한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매보다 더한 초급매 있죠. 이런 경우에는 매수해도 된다. 다만 무주택자 말고 있죠.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달라요. 그때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풀렸고 물론 이제 다주택자라든 뭐 다른 거 좀 완화는 됐는데 그 아직도 그 규제가 그 말끔하게 그 이전 정권 있죠. 민주당 정권 그 이전 상태로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좀 해봐야 된다. 다만 무주택자는 예외다. 무주택자는 초급매가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그 범위는 이제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즉 20%, 25% 떨어지면 매수해야 될 것 같고 물론 30%그 이상 떨어지면 물론 더 좋겠죠. 예, 그래서 이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. 주식시장은 이제 코스피에서 2,450이고 또 삼성전자 보니까 61,300원 정도 하는 모양인데 이 주식시장은 이건 이제 경기에 선행하죠. 예. 보통 통상은 6개월 선행한다는 소리 있는데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6개월 선행 소리 있지만 근데 또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1년 선행한다는 뭐 설도 좀 있기는 해요. 예. 그래서 주식시장은 경기와 관련이 좀 있고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대공황 전에 주식시장 엄청 호황이었죠. 예. 그래서 이 주식시장 전망은 이거는 뭐 이거 신의 영역 같아 이것도. 우리가 세 가지 모른다는 게 있죠. 저기 뭐야 개구리 뛰는 방향, 그다음에 주가 예측, 또 뭐 또 여자의 마음인가? 어쨌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지금이 뭐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적인 논쟁은 있는데 그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우리 또 그렇잖아요. 뭐 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.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. 물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예. 예측은 어려워요. 어렵지만은 무주택자의 경우라면은 그 초급매 이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또 욕할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아파트 계속 금매가 이렇게 적인데
뭐 무주택자 매수 시기 고려 이런 저기 얘기를 하는.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. 예. 그게 이게 파동이 있잖아요.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거고, 시장이 반전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또 그 유리한 가격으로 사기 어렵거든요. 그 집이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내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더 살펴서 저울질할 필요 없고, 이 주식 시장은 그 제가 볼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좀 권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주식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하고 전문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경제 이론이라든가 많이 이 공부하신 후에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. 예,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관 투자가들에 비해서 그 굉장히 그 좀 불리하다. 이제 개미 지옥도라는 게 있어요. 개미 지옥도. 개미 지옥도는 그 개미들이 이제 이렇게 거미한테 잡혀먹는 건데,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좀 먹이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 개미가 빠지면은 이 밑에서 거미가 지켜 있다 잡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그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지, 그 섣불리 그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.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고 펀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. 주식 투자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를 하든가 차라리. 그래서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, 주식시장.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.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죠. 준비 필요한 건 뭐 다 똑같은데. 원달러 시장은 지금 1300 얼마인데 뭐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4개월 그 우려하는 저도 있어요. 일부 그 금융 위기라든가 그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, 그 무역 수지보다 또 경상 수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일본도 그렇죠. 무역 수지 적자여도 그 과거에 그 해외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무역의 수지에서 많은 그 돈이 들어오거든요. 달러가. 그래서 일본 지금 버티는 거고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 수지 적자가 4개월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이게 뭐 구조화돼서 고착화된 것이가 아닌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에너지 가격, 그 석유 있잖아요. 에너지 가격, 그 원유가 급등에 따른 그런 측면도 있고, 또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관련돼서 러시아에 있잖아요. 제대로 판매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그 원달러 이게 뭐 위기일 건가 뭐 그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인 듯 싶고요. 좀 더 지켜봐야겠다. 그리고 또 우리 원화 약세가 우리 무역엔 조금 나쁜 건 아니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그 환율 변화에 따른 그 무역 수지에 있어서요. 그러니까 수출이 가격 탄력성하고 수입이 가격 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력성이 좋거든요.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도 아니고. 그래서 그 원화 약세가 그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. 그래서 그래서 이 달러 혹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좀 불안감이 뭐 달러가 막 오를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좀 있어요.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의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은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달러 투자, 주식 투자, 뭐 아파트 뭐 투자 이거보다 오히려 좀 관망이 어떨까? 우리 그런 말 있죠? 쉬는 것도 투자다. 쉬는 것도 투자라 그랬어요.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저축 상품에 있어서 뭐 손해 날 건 없잖아요. 거의 금리는 붙기 때문에.
그래서 그런 생각이요.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일부 사람들 중에서 무역 수지 적자나 보니까 달러가 크게 급등할 그 이상해서 달러를 사볼까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. 아닌 것 같고 또 주식 투자의 경우도 지금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그 규제가 세금 부담이 있잖아요. 지금 완전히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저기 투자는 좀 관망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내린다 해서 뭐 한없이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한 20%에서 25% 정도 내리면은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. 뭐 발바닥에서 사면 물론 좋겠지만 그건 신의 영역이고 한 무릎 정도에서 산다 생각하고 금매보다 더 한 초금매도 있죠. 예를 들면 뭐 세금 부담 때문에 이렇게 던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급박한 사정 때문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전반적으로는 달러 투자나 뭐 주식 투자나 또 아파트 투자나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뭐 좀 쉬는 것도 투자다. 쉬는 것도 투자다. 그래서 조금 관망이 필요해 보이는 듯 하고요. 시간이 되는데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